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험덕후 보타쿠입니다. 오늘은 종신보험으로 저축하세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시선 집중 첫 번째 시간이고요. 보험 시선 집중은 보험 이슈를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하는 그러한 방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 상단에 소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소비자, 영업자 모두에게 적절하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자, 종신보험을 최근에 저축보험으로 판매하고 저축성 상품으로 판매하는 그러한 세일즈 컨셉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세일즈는 소비자분들한테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경고의 메시지까지 보낸 상태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판매하는 것인지, 무엇이 이러한 세일즈 컨셉을 만들어냈는지, 또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무엇이 문제점인지 오늘 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종신보험이 보장성 보험인가요? 예, 모두 다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하면 종신보험, 안보험 이런 것들을 둘 수가 있는데 보장성 보험엔 이러한 정의 내용이 있습니다. 중도 해약 시 또는 만기 시에 내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이 받을 수 없다란 내용입니다. 자, 종신보험은 만기가 종신이기 때문에 만기를 제외하고 중도해지 시 내가 납입한 원금보다 많이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물론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의 정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종신보험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보험 상품의 구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이렇게 나이 증가분에 보통 위험률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가겠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최근에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이 종신보험, 특히 사망에 대한 어떤 위험률은 굉장히 이렇게 플랫하게 진행하다가 갑자기 상승을 하는 그러한 곡선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망이 많이 일어나는 시점, 즉 평균 수명이 가까이 오는 이 시점에 급격하게 손해율이 늘어나고 이 당시에 엄청 많은 보험금이 지급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연식 보험료를 채택한 것이 아니라 평균식 보험료를 채택하고 그 납입 기간을 일정 기간 이렇게 짧게 낸다라면 결국은 이때 어마어마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쌓아놔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내가 납입한 돈보다 많이 쌓이는 그러한 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종신보험의 구조고요. 이러한 구조를 비슷하게 갖고 있는 게 바로 치매보험입니다. 그래서 치매보험도 저축보험 상품의 컨셉으로 세일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인더먼트 인슈런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양로보험이라고 해서 이 보험은 사망 시 보장과 그리고 생존 시 저축의 기능을 둘 다 겸비한 그러한 상품을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 종신보험은 여기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왜 종신보험을 저축 상품으로 둔갑해서 판매하는 세일즈 컨셉이 많이 만들어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를 꼽자면 바로 시중 금리가 낮아져서일 겁니다. 자, 금리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돈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통상 금리가 낮으면 돈은 더 나은 수익을 위해서 그쪽으로 흘러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확실하다 보니까 자금들이 많이 움직이질 못하고 있고요. 이러한 자금들이 자금을 갖고 있는 그러한 소비자분들이 이런 쪽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컨셉들이 그러한 소비자분들한테 잘 먹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판매하는 컨셉들이 시장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특히 뭐 지금 시장 금리가 아시다시피 역사상 최저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그러한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중 금리는 평균을 내봤는데 1.5에서 1.38. 적금 예금이고요. 우체국 1.4, 1.65 그리고 상호저축은행은 상위 15개에 있는 사회
평균을 내보니까 2.21에서 2.78까지 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시중은행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에 적금과 예금을 반복해서 10년 동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신보험에 같은 금액을 넣어서 10년 후에 해약해서 찾는 겁니다. 어느 쪽이 많은가를 비교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둘의 비교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자, 1억짜리 40세 남성이 1억짜리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 월 보험료가 얼마 나오냐면 30만 8천 원이 보시는 것처럼 나옵니다. 이 30만 8천 원을 가지고 10년 동안 저축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손바꿈 예금 적금을 하는 거죠. 1년 동안 적금을 들고 적금이 만기가 되면 만기금을 다시 예금에 예치하고 또 1년 동안 적금 들고 만기금이 나오면 예금이 만기된 것과 합쳐서 또 예금을 다시 드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의 적금과 9번의 예금이 반복되는 거고요. 그리고 종신보험은 무해지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40세 남성이 사망하면 1억 주는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거고요. 10년 월납으로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품은요. 핵심이 이거죠. 예, 2.5% 복리, 고정금리로 이 금액을 굴려준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사업비를 당연히 많이 뗍니다.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10년 동안 손바꿈 예금 적금을 한 것과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10년 후에 해약한 금액을 우리가 비교해 본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중금리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금 1.5, 예금 1.38인데 어떻게 나오나요? 예, 10년 후에 해약을 해보니까 종신보험의 적립금이 손바꿈 예금 적금을 한 것보다 무려 8.92% 더 높게 나오고요. 금액으로 따지자면 335만 원이 더 많이 나옵니다. 예, 기본형에 대해서만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만 8천 원씩 10년 동안 저축을 한 것과 매월 30만 8천 원씩 주계약 1억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만기가 아니라 납입이 완료된 시점에 해약을 했더니 종신보험이 335만 원 더 많이 주더랍니다. 그러면 우체국의 금리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체국과 비교해도 차이가 좀 있지만 8.8% 종신보험이 더 많이 주고요. 330만 원이란 적립금이 더 많이 쌓입니다. 종신보험이고요. 그럼 가장 금리를 많이 주는 상호저축은행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의 높은 금리와 비교를 해도 종신보험이 4.87% 더 수익률이 높고요. 적립금은 무려 185만 원이 더 쌓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명확하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10년까지 이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했더니 결국은 은행의 예금 적금을 반복한 것보다 10년 후에는 더 많이 가져가더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산술적인 평가 때문에 결국은 종신보험이 저축보험으로 둔갑하고 저축상품으로 판매 컨셉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핵심이 뭘까요?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상품의 구조적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상품은 무해지 상품입니다. 무해지라는 게 뭐냐면요. 일반 종신보험에 우리가 가입을 하면은 통상 이러한 종신보험들은요. 이렇게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환급금이 0원이지만 이 2년 시점부터 조금씩 3년 시점부터 조금씩 돌려받기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는 상품 또는 가입 조건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이라고 해도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해지하면 일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무해지 상품은요. 납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어떤 시점에 해지를 하던 간에 무조건 해지환급금을 한 푼도 못 돌려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중간에 한 푼도 돌려받지 못 받는다라는 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보험을 해지할 경우 어떻다? 해지환급금이 0원이다. 그래서 유동성이 완전히 제로란 얘기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예.
보험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가입할 때 누구나 나의 납입 여력을 생각하고 나의 능력을 생각하기 때문에 10년은 내가 20년은 내가 낼 수 있는 금액을 산정을 해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통상 이렇게 결정을 하고 가입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이 보험을 이 안에 해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납입 기간을 넘어서 만기까지 유지할 거란 생각을 갖고 다 가입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그 생각은 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종신보험 유지율을 보면은요, 무려 84철 7년 내에 10명 중에 7명이 해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소비자분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저한테도 무해지 상품을 가입할 거예요? 아니면 일반 보험을 가입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저 또한 무해지를 선택을 합니다. 왜일까요? 무해지 상품 중간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납입을 완료하기 전에 10년 납이면 10년 납, 20년, 20년 납, 납입을 완료하기 전에 해지환급금이 0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소비자한테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왜 이걸 선택하냐 하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40세 남성이요. 1억짜리 종신보험을 10년 납으로 가입할 때 기본형으로 가입하면 약 37만 5천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이거를 무해지형으로 가입하면 30만 8천 원만 내면 됩니다. 거의 7만 원에 가까운 돈, 매월 7만 원에 가까운 돈, 무려 10년 동안 덜 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죠. 이렇기 때문에 저 또한 보험을 가입할 때 무해지형으로 할 거냐, 기본형으로 할 거냐라고 선택하라고 하면 저 또한 무해지를 선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년간에 해지하면 한 푼도 못 돌려받는다는 리스크는 엄청나게 큰 리스크라는 내용이죠.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리스크,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한 것은 분명히 굉장히 소비자한테는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점이 있죠. 뭐예요? 10년 동안 언제든지 사망하면 1억이라는 사망보험금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가장의 유고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이 종신보험에 해소해 준다는 거죠. 자, 40세에 가입해서 50세까지나 이 10년이란 기간 동안 아직 자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육아 비용이라든가 양육비, 교육비 또는 부채에 대한 이제 부동산을 갖고 계신 경우 부채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런 리스크들을 분명히 우리가 해칭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걸 해칭하기 위해서 즉 가장의 조기 사망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칭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게 종신보험인데 이 1억을 보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까요? 제가 정기보험을 갖고 산정을 해봤습니다. 정기보험은 아시다시피 정해진 기간만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0세에서 50세까지 10년 동안 사망하면 1억을 주는 정기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이것도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갱신형 정기보험으로 가입했더니 한 달 보험료가 19,650원 나오고요. 10년 동안 보험료를 다 계산해 보니까 약 236만 원이 나옵니다. 이 비용을 우리가 1억이라는 사망보장을 받는데 지출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이 종신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10년 더 유지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10년까지 유지해서 내가 쓰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내가 큰 목돈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아직 나는 40세에서 가입해서 10년이 지나 50세가 됐는데 아직도 가장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더 유지하고 싶어요. 왜요? 1억이란 사망보험금이 더 나오니까 10년을 더 유지해서 60세까지 갖고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산술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신보험은 유지를 계속해서 60세 때 해지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저축은 10년 동안 저축 예금 계속 돌렸죠. 그러면 납입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10년째 그 적립금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이걸 예금에 넣은 거죠. 예금에 넣어서 계속 굴렸습니다. 그것도 이자를 많이 주는 상호저축은행의 예금, 복리로 굴린 거죠. 이때 은행에 그 예금을 계속 1년마다 다시 드는 거는 복리 효과가 나오니까요. 그랬더니 둘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손바꿈 예금 적금을 10년 동안 한 거를 만기가 된 다음에 다시 예금에 넣어서 10년 동안 굴린 거고 20년까지 굴린 거죠. 그리고 종신보험은 10년 후에 해약하지 않고 10년을 더 놔둬서 그때 해약을 한 겁니다. 20년 후에. 그랬더니 비교를 하니까 그래도 보험이 9.1%, 종신보험이 적립금이 더 많았고요. 금액으로 340만 원이 더 많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 볼 거는요. 앞서 그 비교해도 같은 내용이지만 상호저축은행이나 은행의 예금금리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고정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신보험은 당연히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2.5%로 계속 가게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비교한 겁니다. 그러면 20년까지 우리가 사망보장을 또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망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냐라고 보니까 앞서 10년, 그 다음에 10년은 보험료가 올랐겠죠. 10년 만기 갱신형이니까. 그래서 236만 원, 436만 원 다 더해서 672만 원의 비용을 우리가 지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40세부터 60세까지 1억이란 사망보장을 받기 위해서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종신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이 비용을 우리가 별도로 지출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큰 핵심인 사망보장에 대한 비용을 제가 한번 산출해 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망보장도 필요하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적립금에 대한 이점까지 같이 갖고 간다는 생각을 한다면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절대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어떤 것만 생각하면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죠. 어떤 리스크요? 이것이 종신보험이다라는 거. 이 종신보험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예요? 무해지라는 겁니다. 10년간 해지하면 한 푼도 못 돌려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10년을 더 유지했을 때, 자, 10년을 더 유지했습니다. 10년을 더 유지했는데 이 10년을 더 유지하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렇게 10년까지는 무해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영원으로. 근데 10년 이후에는 무해지 리스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뒤에는요, 20년까지 그냥 무해지 리스크가 제로인 겁니다. 이때는 언제든지 해약을 해도 은행 적립금보다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사망보장이 함께 필요한 그런 고객한테 종신보험의 세일즈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해지에 대한 10년 리스크 이것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라이프 이벤트가 예상하지 못한 라이프 이벤트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후년에 전세자금 올려주기로 했는데 모자라는 겁니다. 또는 아이의 교육자금 또는 유학자금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순환을 하죠. 호황을 누리다 후퇴하고 침체하고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근데 이런 침체 시기에 자산이 디플레이션이 되죠. IMF 때 10억짜리 집이 반토막이 되고요. 부채가 4억 5억 있었는데 금리가 미친 듯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금융비용이 엄청나게 부담이 되죠. 그리고 환율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무튼 가계 경제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이러한 부담이 우리 자산에 충격을 주게 되면 보험이라는 것은 사실 납입하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것을 굳이 내가 가져갈 필요가 있냐는 그러한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러한 시기가 옵니다. 이럴 때 보험이라는 것은 해지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해지 리스크에 대한 것만 명확하게 고객한테 전달을 하고 이 상품이 종신보험이라는 상품을 명확하게 안내를 한다라면 이렇게 세일즈하는 것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상품의 문제가 아니라 세일즈의 문제라는 거죠. 이것을 종신보험이라는 이야기 한마디 없이 판매하는 또는 소비자분들은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원금 회복 심리입니다. 내 원금이 갖춰지느냐
또는 내 원금보다 좀 많이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객의 심리만을 자극해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올바로 세일즈 한다라면은요, 저는 이러한 컨셉으로 세일즈 하는 것이 절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망 보장을 필요로 하는 고객은 당연한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내 납입 여력의 일부를, 무해지 리스크 10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10년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긴 기간이고요. 그 당시에 무해지 리스크는 굉장히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내 납입 여력의 일부를 장기 포션으로 안전하게 갖고 갈 수 있는 어떤 포션을 취한다면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우리가 소비자와 만났을 때 우리 소비자와 영업자가 만나서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게 지나면 어떻습니까? 소비자는 기억을 못 하는데 일부 우리가 우리를 폄하하고 우리를 깎아내리고 우리를 욕하는 거죠. 어떤 설계사가 이렇게 팔았다. 그 얘기를 누구한테만 듣습니까? 소비자한테만 듣는 거죠. 근데 사실 주고받은 이야기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소비자를 탓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많은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가 기억하고 싶거나 좀 장점들, 좋은 점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을 했고요. 제 고객분들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얘기하다 보면 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기억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만을 듣고, 단편적인 얘기만을 듣고 우리 설계사분들을 폄하하거나 깎아내리거나 욕하는 것은 우리 사이에서 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둘의 얘기를 다 들어보고 한다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조금 발언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판매하는 컨셉에 대해서 제가 산술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판매하는 컨셉은 이 컨셉뿐만 아니라 뭐 추락 컨셉도 있습니다. 이러한 컨셉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종신보험 상품의 구조나 그리고 치매보험의 구조에 대해서 나중에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무튼 저의 소견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저의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무튼 세일즈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소비자분들도 이러한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단점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상품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실 이 상품을 이런 식으로 판매한 적이 있고요. 저 또한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보험 덕후 보타쿠였습니다. 고맙습니다.